자, 이어서 우리 3회 문제 또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부터 가겠습니다. 41번. 41번 보니까요, 약간, 표가 주어지면서 해설 보니까 막 그 Y결선의 그림도 있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관연도 문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 삼상 Y결선이라고 줬죠? 그래서 Y결선을 그리면, 우리 봐봐요. 동기발전기는 R 성분도 있고 L 성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Y결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R이 있고 여기 이제 리액턴스 RX 이런 식으로 소자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0kW 460V 60Hz의 정적인 유도 전동기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이 전동기의 무브화 시에 한 상당 동소는 약 몇 와트냐고 물어봤죠.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고 했고요. 동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동선은요, 봐봐요. PC는 I제곱의 R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류값하고요, 저항값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표에 보니까 무브화 시험해가지고 전압이 인가전압 460V에 32A가 줬죠. 32A. 무브화 시, 지금 이 동선은요, 무브화 시의 동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값도 무브화 시에 전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표에서 이 무브화 시의 전류가 몇 암페어 줬냐면 32A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여기 I 값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저항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4600W 줬고요. 직류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류 전압을 양단에다가 이 양단에 직류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때 인가 전압이 여기 12V가 되는 거고요. 그때 전류가 60A라는 얘기죠.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60A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R은요, I분의 V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저항이 지금 요 회로 구성을 봤을 때 직류 전압을 가했으니까 리액턴스는 무시할 수가 있고요. 저항이 지금 전류를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리면 저항이 두 개가 걸리는데 직렬로 걸리니까 2R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냥 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오메오 법칙을 제가 한번 다시 써보는데,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는 V인데 이게 R이 두 개가 걸리잖아요. 전류를 흘리면. 그게 2R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R 값을 구하는 거니까 R은 2I분의 V가 될 거고요. 자, 이에다가 전류 I는 60A가 적용이 될 것이고, 전압은 이제 직류 전압을 시험한 12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얼마나 오냐면요. 120분의 10이니까 0.1이 나와요. 저항값이.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돼. 그래서 무브화 시의 동선이니까 무브화 시의 전류 32A, 32의 제곱에다가 저항값 R 0.1을 적용하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냐면요. 102.4W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냐? 102W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으로 갑니다. 임피던스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 이거 좀 전에 푼 거 아니에요? 2회 마지막 문제 60번. 연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사실 드문데 연장 냈어요. 출제자분께서 귀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2회 때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네. 예.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좀 전에 했기 때문에 IS는 뭐야?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 잡아주시면 되고요. 4분의 100이죠. 그래서 25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5% 주면 20배, 4% 주면 25배. 그 얘기네요.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43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할게요. 43번. 삼상 유도 전동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토크 공식을 보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상수 K, 비례상수 K에다가
R2의 제곱 플러스 S 슬립입니다. X2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토 공식인데 이 공식도 시험에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없고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토크하고요. 이 전압 있죠? 전압은 몇 승에 비례냐면 제곱의 비례가 되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해서 토크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슬립 하나와 밑에 있는 슬립 하나를 약분시키게 되면 S분의 1이 남죠. S분의 1. 그러면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의 비례인데 슬립과 전압은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자, 요걸 그대로 붙이면 토크하고 슬립은 반비례니까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 슬립과 전압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출제가 됩니다. 특히 요거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몇 번이냐면 2번 되겠네요. 기동 토크는 전압의 2승에 비례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나오는 게 또 나오고 있는데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 계속 나오고 있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파트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는데 나오는 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문제만 봐도 그런 게 아니라 17년, 16년 계속 보시다 보면요.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나오던 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속도 제어가 아닌 거 보는데 1차를 의심하라고 그랬죠, 일단. 그 중에 이제 우리 1차 여자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 이런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여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갈게요. 자, 45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출력,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10kW, 슬립, 전부할 때의 슬립이 5%, 2차 동선은 몇 kW냐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2차 동선. 1회 때 풀었던 것 같은데 자, P2C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2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S분의 S에다가 출력 P0를 곱하라고 그랬죠. 기계손이 주어지면 더해주고요. 안 주어지면 무시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손은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거는 슬립을 안 줘서 슬립을 구했는데 지금은 슬립을 줬죠. 그래서 1-0.05분의 0.05에다가 출력을 곱하시면 돼.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1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 두르면 0.526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6번 갑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 중 단중 파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단중 파권에 해당되는 거로 봤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파권하고 중권이 있는데 직류기의 건선법, 코일 감는 방법 중에 파권은요, 우리가 이제 직렬권, 병렬권이 있는데 이 파권은 직렬권에 해당이 돼요. 직렬권.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일정한 대신에 전압 분배가 일어나니까 그 쪼개진 전압을 합치면 전압은 전체 전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고전압이고요, 소전류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중권에 비해서. 중권이 이제 누구냐면 병렬권이 되는 거죠. 그럼 병렬권은 반대죠. 병렬은 전류가 쪼개지니까 쪼개진 전류를 합치면 전류가 커지죠. 전압은 일정한데. 그래서 전압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저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압이 작다라는 게 아니라 얘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고요. 파권은 왜 고전압이냐면 높은 게 아니에요. 얘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고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전압의 대전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권은 직렬이니까 고전압 소전류, 중권은 병렬이니까 저전압 대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파권 물어봤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 고전압의 소전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7번 가겠습니다. 밑에서 할게요. 자, 47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정류기용 변압기에 2차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거 물어봤는데 용량이 큰 수은정류기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 요거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용량이 크면 상수도 커야 돼요. 그래서 상수가 가장 큰 거 찾으면 4번밖에 없죠.
육상 이중 성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갑니다. 자기 용량이 3kV 줬고요. 3000에 100V 단권 변압기 밑줄 그시면 돼요.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부하 용량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단권 변압기 나오면요, 원래 이 단권 변압기는 하나의 권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승합이나 강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입니다. 일단 이 변압기가 우리 기기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승합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단정지는 게 좋아요. 원래 강압도 되는데 대부분은요 승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공식이 있죠. 기본 공식. 부하 용량이 있고요. 자기 용량이 있습니다. 자기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변압기 용량을 의미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VH분의 VH-VL 이렇게 표시되는데, 자, 요 VH는 하이 볼테이지니까 뭐냐, 승합 후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합 후. 요거는 로우 볼테이지니까 낮은 전압. 그래서 승합 전이 되겠습니다. 승합 전의 전압.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부하 용량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렇게 곱하면 부하 용량은요, 제가 정확하게 써드릴게. VH-VL분의 VH에다가 자기 용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승합후의 전압이 얼마냐면요. 1차가 당연히 낮은 전압이고요. 승합후는 2차니까 2차가 높은 전압인데, 승합후의 전압을 안 줬어요. 그럼 이걸 또 구해야 돼.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낮은 전압을 곱하면 돼요. 요 A는 권수비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권수비는 얼마냐면 3000에 100V라고 줬거든요. 앞쪽에. 그러면 항상 제가 권수비는 뭐라 했어요? 2차분의 1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중에 날리면 A는 뭐야?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0분의 1 넣으시고, 낮은 전압이 1차 측 전압이니까 3000V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3100 나와요. 자, 그러면 넣으면 되죠. 이제 3100 마이너스 3000에다가 3100. 자기 용량이 얼마냐면요, 3kV 줬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93 kVA가 나옵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는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 아들이 돈이 많아? 아버지가 많은 거야. 항상 부하 용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용량. 그럼 지금 아들이 얼마야? 3이잖아. 부하 용량. 아버지는 얼마야? 93. 무조건 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갈게요. 그 다음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SCR의 특징 이제 1, 2, 4번은 맞고요. 3번이 좀 틀렸네요. 3단자 소자죠. 단방향 3단자. 전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에노드가 이제 플러스 쪽이고요. 캐소드가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들어갑니다. 50번에 보시면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요. 기동 시가 나왔고요. 계좌 저항값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직류기에 보면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 운전 조건이 있어요. 운전 조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기동 시는요, 기동 전류가 작아야 됩니다. 기동 전류가 작아야 되죠. 왜? 기동 시에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은요, 많은 토크,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값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동할 때마다, 회전하려고 할 때마다 큰 전류가 전동기에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가겠죠. 아무래도 전동기, 권선에. 그래서 과열로 소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갖다가 기동 시에 작게 해주는 게 안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기동 저항을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 저항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반비례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세 번째로 기동 시는요,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지만 계좌 전류가 커야 돼요.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답니다.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계좌 전류가 크면 토크가 커지거든요. 자속이 커지면서. 왜냐면 토크는
K파이의 IA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속이 계좌 전류니까 계좌 전류가 커지면 자속 커지고 당연히 토크도 커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동시에는요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아요. 그럼 반대로 기동시에는 계좌 저항 값이 존재하는데 이 계좌 저항은요 우리 계좌권선에 존재하는 저항이 아니라 그 계좌권선과 별도로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저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FR이라고 합니다. FR. 원래 계좌권선에 존재하는 저항은 RF라고 쓰고요. 이거는 거기에 같이 직결로 연결된 계좌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의미 없는 저항인데 이 계좌 전류를 크게 하려면 계좌 저항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0이 됐을 때 계좌 전류는 가장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저항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3번. 기동시의 계좌 저항은 0으로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한 문제씩 밖에 없는 거니까 답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요. 51번부터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공급전압이 일정하고요. 역률이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제 누구냐면 잘 나오는 파트죠.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돼요? V곡선이라고도 하죠. 여자 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요. 자, 요쪽이 이제 전기자 전류 쪽이고 요쪽이 이제 계좌 전류 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곡선이 되는 건데 이제 출력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리액터로 작용이 되는 거죠. L 값으로.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C로 작용이 됩니다. 콘덴서로. 그래서 지금은 물어본 게 역률을 물어봤는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 그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콘덴서로 작용하니까 앞선 전류가 앞서게 되는 거고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이 전기자 전류는요. 여자 전류가 감소해도 증가가 되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해도 증가해요. 그래서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2번으로 갈게요. 자, 52번은 동기 발전기에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특성 곡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동기기 파트에 보면 이제 단락비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단락비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잡아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기전력이고요. 여기가 계좌 전류 IF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커지잖아요. 그 자속이 증가할 때 이 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극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자속에 의해서 비례해서 커지다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무브화 포화 곡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곡선이 누구냐면 바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삼상 단락 곡선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곡선을 우리가 무브화 포화 곡선, 무브화 포화 시험이라고 돼요. 삼상 단락 곡선, 삼상 단락 시험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극선과 무브화 포화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포화율이 있어요. 포화율. 이 포화율은 뭐냐면 비율인데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은요, 요 공극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포화되기 전이고요, 오른쪽은 포화된 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점, B점, C점이면 A, B분의 BC가 되시는 거야. 포화되기 전에 대한 포화된 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자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왼쪽 분의 오른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끝나요. 무조건. 요겁니다. 왼쪽 분의 오른쪽. 그래서 문자가 바뀌더라도 왼쪽 분의 오른쪽.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무브화 포화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단락비예요. 정상전류분의 단락전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분의 I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단락비나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곡선은 누구냐 그렇게 쓰니까 무브화 포화곡선하고요. 삼상 단락곡선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53번은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어느 것이 적당한가 물어봤는데, 우리 차자를 기억하세요. 차자 들어가 있는 거. 비율 차동 계정기, 뭐 차동 계정기, 또 하나가 이제 부울트 계정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양쪽 전류 차이에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전류 차이에서 변압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전류가 순환하겠죠. 변압기 내부에서. 그래서 과열로 소선되기 때문에 그때 동작하는 계정기가 차동 계정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가고요.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대자권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하고 물어봤네요. 우리 직류기에 보시면 회전속 공식이 있잖아요. K에다가 파이분의 2. 2라고 이제 기전력, 역기전력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파이는 계좌전류와 같잖아요. 그럼 계좌전류는 뭐야?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계좌저항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I는 R분의 V니까. 그럼 이 계좌저항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좌전류는 감소하겠죠. 자속도 감소하고요. 그럼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지금 제가 기출문제에 있는 걸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미. 왜 그러냐면 요 세 문제가 있어요. 요 안에 계좌저항이 증가하면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가 답이죠. 계좌전류가 감소하면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가 답이죠.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가 답이죠. 결론은 하나, 둘, 세 문제의 답의 결론은 다 증가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문제가요, 증가밖에 없었어, 답이. 감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갈게요. 자, 55번은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안정하게 운전을 시키려면 안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단랍비가 커야 됩니다. 단랍비가 크면 안정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관성, 회전부의 관성을 크게 해줘야 돼요.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하고 관성을 크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거는 답이 3번이고요. 관성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해줘야 돼. 그래 안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외우세요. 역자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영자의 동그라면 영역이 커야 되겠죠. 우리 영역은 커야죠. 그렇죠? 남자들은 특히 영역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역을 크게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갈게요. 우리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요, 쉽게 해가지고 내가 맞출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용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양만 늘어나는 거지. 머리만 아파지는 거죠. 자, 56번은요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4번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속도의 변화는요 반발 기동형보다 커요. 그래서 옳은 건 4번이 되겠고요. 이거 하나 답으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그대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56번 같은 건. 57번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 물어봤는데 제가 여쭤본 이중이 좋을까요? 보통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중이요 보통보다 보완을 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장점만 찾으시면 돼. 그럼 기동전류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동기 보호해야 된다고. 그럼 기동전류는 작고, 그렇죠. 기동 토크는 커야 되겠죠. 왜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토크 발이 세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동전류는 작고요. 기동 토크는 크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장점만 찾으시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갈게요. 58번은 회전수 공식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냥 주워 드시면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V볼트, 자속을 파이웨버, 전기자 전류를 IA 암페아, 전기자 저항을 RA옴, 속도를 N-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의 관계식 어떻게 되냐고 그랬잖아요. K는 상수고. 그러면 자 봐봐요. 회전수 공식은 뭐야? K에다가 상수 K에다가 파이분의 그렇죠. 분권 전동기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V-IA의 RA가 되는 거고요. 직권 전동기의 기전력은 V-IA의 RA 플러스 RS가 되는 겁니다.
직권은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2번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60을 곱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회전수의 단위가 RPM으로 나옵니다. 분당 회전수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우리 시험 문제 다. 자, 그래서 60을 곱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두 문제가 남았네요. 59번 갑니다. 유입식 변압기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열화방지죠, 열화방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서베이터 변압기 뚜껑 얘기하는 건데, 변압기 이제 뚜껑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 24시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1년 365일. 그러면 유증기가 올라오죠, 기름에서. 그 유증기가 올라오면 컨서베이터의 역할이 뭐냐면 온도에 의해서 그 유증기가 올라오면 열을 식혀가지고 다시 내려보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증발되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열화 방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가 발생하니까 수분이 발생하죠. 그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화 방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여기 옆에서 해결을 할게요. 자, 60번은요. 삼상 반파 정류 회로,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되겠네요. 직류 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 주파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합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맥동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이 맥동률은 뭐냐면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전파가 이제 맥동률이 4%로서 가장 적은 거죠.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순수한 직류분에 가깝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표현해 볼 건데, 첫 번째는요, 단상 반파예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삼상 전파는 육상 반파라고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주파수는요, 단상 반파가 기본으로 들어가 F에 F. 전파는 우리 반파의 2배니까 2F가 되는 거고요. 삼상은 3자 들어갔으니까 3F고요. 삼상 전파는 3자가 아니라 육상 반파와 같으니까 6배가 돼버리는 거죠. 육상 반파니까 삼상 전파가.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이것만 기본만 잡아놓으면 2배, 3배, 6배 이렇게 제목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삼상 반파라고 했으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기본 주파수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본 주파수를 60Hz 주잖아요.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니까. 그러면 3배에다가 60 하게 되면 삼상 반파일 때 맥동 주파수는 180Hz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2018년도까지 해서 조금 억양이 셌네요. 2018년도 60문제 총 1회, 2회, 3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제 항상 뭐 매년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봤을 때 어렵다 그러면 답으로 외우면 되고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왜? 우리는 20문제에서 12개 이상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20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2018년도 강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